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조범동 재판 이제 2심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검찰이 난 도대체 무슨 이게 헌법을 해설하려고 하는 건지 재판부를 비판하는 사태를 한번 잠깐만 일단 언급 좀 하고 갈게요. 그 웃긴 놈들이죠. 그러니까 정경심과 공모를 무죄 판단한 1심은 입법권을 침해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변호사님은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검찰 스스로는 검찰들 자신의 판단이 항상 100% 옳구나. 그리고 그 자기들이, 올바르게 내린 판단을 그런 것을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내용 보면, 뭐 기존의 판례와 다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기존의 판례와 다른 재판들이 항상 나오고, 그래서 뭐 사회에 적합한 판결도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뭐 제도도 개혁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검찰이 무죄에 나오는 율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어떻든 간에 뭐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기소한 대로 처벌을 받는데, 뭐 그쪽은 무죄 나온 것도 내로남불이다, 입법권 침해다, 판례와 반한다, 뭐 그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좀 이례적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1심 재판 잘못됐어. 이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인 조국 전 민정수석의 배우자 정경심이 횡령 등 범행에 가담했으리란 점은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려웠고, 수사팀도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의문을 품었다. 그래서 정경심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됨에도 동기가 무엇인지 계속 탐색했다. 탐색한 결과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려는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 이제 범행의 동기가 이거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권한을 오남용해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용인한 것이다. 근데 이 사건의 얼개는 그거 아닙니까? 사실상 보면 조범동한테 조국 장관 부부, 정확히 말하면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당한 거에 가까운 사건이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실질적 이득을 본 것은 익성인데, 이 사건을 지금 이게 뭐랄까요? 궤변이라고 할까요? 적반하장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그 보면서도 이 워딩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는 게, 아까 그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네들 주장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했다는 것이지, 법원에서는 그거 객관적인 그쵸. 증거 아니야, 그래서 공모 인정이 안 돼,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냥 자기네 말대로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했다, 자기네 말이 맞다,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모순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관행을 실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는 검찰 조서가 증인으로 인정됐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PD수첩에서도 얼마 전에 그 보도됐지만, 피의자 데려다가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하고 인격 모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조서 작성하면 옛날 재판부는 그 조서를 증거로 인정해줬고, 그럼 그게 형량에 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검찰이 조서만 작성하면 무조건 유죄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증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고 공판 중심주의, 법정 중심주의로 바뀐 상황에서 자기들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오히려 재판부가 입법 취지를 오해했다, 모도하고 있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계속 3심까지 가서 결국은 검찰이 한 번도 못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말씀도 되게 웃긴 게, 이번 표창장도 마찬가지인데, 법원에서 판사가 그럼 증거를 검찰에서 제시를 하세요 하니까 증거는 제시하지도 않고, 증거라고 고작 제출한 게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강남 빌딩 문자 주고받은 거, 그리고 뭐 일기장 뭐 이런 거밖에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증거로서가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 자체가 좀 웃기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서는 뭐 법원이 자기들 말을 안 들어줬다고 하고 있고, 그 내용 보면은 자기들도 과연 이 정경심 그 교수와 조국 그 전 장관님이 이런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하기 전에 뭐 그렇게 느껴졌다고 하는데, 그건 반대로 해석하면, 야, 우리가 이렇게 좀 조작을 하면 이게 먹힐까?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밀어붙여 해가지고 붙였는데, 결국에는 다 모든 것이 다 연관 없음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옹색하게 지금 뭔가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느낌인데 모든 범죄에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범행의 동기가 있잖아요. 범행의 동기가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려는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논리적인 앞뒤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 검찰이 이 이야기 있잖아요.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려는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권한을 오남용해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용인한 것이다.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검찰한테 돌려주면 이런 거예요.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검찰의 권한을 오남용해서 표적 수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비슷한 얘기죠. 네.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도 똑같이 돌리면 네. 아니 이런 수사할 때는 70여 차례, 80여 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자기네 관련된 사람들 수사할 때는 유야무야 덮는 것도 똑같이 반사하면 너희들도 내로남불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참 아까 우리 황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가서 끝까지 아마 대법원까지 계속 자기네들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갈 텐데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검찰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이 이렇고요. 계속 헛발질하고 있으면서 궤변을 막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 결국은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증거를 가져와서 유죄를 입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동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2심도 자기들이 유죄를 끌어내기 힘들다라는 어떻게 보면 장인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재판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판사를 재판장 앞에서 설득하는 거잖아요. 설득하는데 서로 각자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들을 하겠죠. 판단 받기 전에는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주장에 답을 내놓고 그거에 끝도 없이 맞춰가는 과정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답을 내놨지만 과정 속에서 그 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게 빠지고 저게 빠지면 내가 생각하는 건물을 못 지으겠구나. 그럼 멈춰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건물을 지어놓고 기둥 빠지면 기둥 빼고 옆에다가 보조대 빠지면 그냥 뭐 짝대기 하나라도 대놓고 있어. 그러면 건물이 유지될 거야.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은 내는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자,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똥볼도 이렇게까지 그냥 재판은 그런 거예요. 선동할 게 아니라 증거를 내놓고 그 증거를 통해서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이거든요. 뭔 재판부 판사를 훈계라고 잡아버렸을까요? 그 이야기 여기까지. 예.